중학교 1학년 A양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초부터입니다. 아이돌 팬들이 모여있는 SNS 채팅방에서 정모 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3,500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2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고 4만 원을 빌려주면 5만 원이 넘는 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정 씨는 조금만 더 빌려주면 한 번에 갚겠다며 돈 빌리는 횟수를 늘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정 씨에게 보냈던 A양은 결국 40만 원 넘게 잃었습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고 애들이 계속 재촉하니까 그 사람한테도 재촉을 했는데 그럴 거면 돈을 더 달라 해가지고. 피해자는 A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채팅방에 있던 대화 참여자들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7명,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아이들이 판단력이 아직 어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서 줄게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은 나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2의 더 큰 범죄가 일어났을 거고.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사기 혐의로 20대 정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부산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입니다. 우길기와 거의 같은 모양의 자위함기를 개항한 채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입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일장기와 함께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우길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 감아주려는 거냐며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길기를 단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국민이 역사를 잊어버린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겼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자위함기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면 그 원조는 DJ 노무현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1998년과 2007년에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이 국내에 입항한 것을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은 무지성 반일 몰이에 속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우길기 논란에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동훈련을 할 때 해당 국가가 그 나라 군대 깃발을 거는 건 관례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침략국이었던 일본이 피해국인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우길기가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라는 건 명백한 역사라며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참가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 국방장관이 일본 자위함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사열도 최초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린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IT 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파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인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1.5%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이 증명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저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요. 이 큰 트렌드를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 있는 현실로 보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OECD와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반면에 주요 20개국의 전망치는 올렸습니다. 정부도 다음 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역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을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없이 불용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만 우리 경제의 큰 축인 반도체 부분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특징이 있어 급격하게 회복할 수도 있다며 추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